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지금 이 화면은 어떤 화면입니까? SEC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클로즈 미팅, 그러니까 비공개 미팅을 한다. 10월 10일 날짜입니다. 자, 10월 10일 날짜 비공개 미팅을 하는데 해당되는 부분 리플과 소송 관련돼서 항소를 결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공개 미팅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를 보게 되면 여기 그 내용의 해석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가처분 신청의 제기 및 해결, 그리고 행정 절차의 제정 및 해결, 소송 청구의 해결 및 기타 심사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겠다. 자, 이게 10월 10일 날 진행하는 바로 내일 날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꼭 리플을 위해서냐, 리플만을 위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회의인지 모르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다만 SEC는 리플한테 항소를 신청했다라는 거, 이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아니면 항소에서 아예 패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코인 추가적인 하락 없이 700원 라인을 버텨내면서 다시 한번 720원 라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기는 많이 드렸던 것처럼 SEC가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SEC 항소는 그야말로 리플한테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700원 라인에서 버텨내고 다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 물론 리플 코인에 강력한 홀더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SEC가 항소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미국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 뭐 계속적으로 많은 운영사들이 리플 ETF까지도 신청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분도 하나씩 체크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현재 시점 휴일입니다. 720원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부분과 똑같습니까? 지난번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 시점과 똑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라인대에서 계속적인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유는 틀렸습니다. 이번 이유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SEC가 항소를 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라인을 버텨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어떠한 이유인지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SEC는 항소를 신청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승리를 가져온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면서 두 번째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 최근에 리플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파라졌다,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릴 거니까 SEC부터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고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SEC 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SEC가 뭐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항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냐? 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입니다. 증권위원회인데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항소할 1%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리플코인은 절대
못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은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SEC한테 득이 될 상황인지 많은 법률 자문위원단은 뭐라고 합니까? SEC는 절대적으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10월 7일 날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리플 일주일 새 17%나 급락했다. 그래도 700원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법률 전문가는 뭐라고 합니까? SEC의 리플 소송의 항소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가 말이 나왔던 이야기는 말 그대로 SEC는 미국의 기관입니다. 근데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다. 근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SEC 위원장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치도 당연히 모르겠죠.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엄청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SEC라는 미국의 기관 또한 굉장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SEC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자, 10개의 입증을 포기했던 이유는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SEC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80% 코인 시장의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관입니다.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SEC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럼 미국 법원 입장에서 그 지난번 약식 재판 결과도 나왔고 최종 재판 결과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할게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SEC는 그 부분에 아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돈이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 더욱더 큰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기대 가치? SEC는 미국 법원이 아예 기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11월 대통령 선거 민주당은 해리스가 나오고 트럼프는 누굽니까? 공화당 후보입니다. 요 두 아이들이 싸우는데 각각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굉장히 가상자산 시장에 가파르게 움직임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100%의 기부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50%는 코인 시장에서 나왔고 이 50% 중에 또 50%는 리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리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만 보게 되더라도 SEC가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카나리아 캐피탈은 리플 현물 ETF를 신청했다. 그 전에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해당되는 부분에 운영사들이 ETF를 신청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 해당되는 SEC가 지금 리플과 계속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사들은 왜 리플 ETF를 신청하는 걸까? 이게 신청하는 것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비트와이즈도 그렇고 카나리아 캐피탈도 그렇고 굉장히 큰 자금 규모가 큰 운영사들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당연 SEC가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ETF를 신청했을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리플에 그만큼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ETF를 신청한다는 거거든요.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리플의 ETF를 신청했다. 그것도 승인해 준 데가 SEC인데 SEC한테 보란 듯이 신청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더욱더 큰 기대 가치를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의 리플의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트레이더의 매수세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안 늘어나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저점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니플 코인 고래가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니플을 이동시켰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다? 이거 매집이라고 하죠. 이게 9월 16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왜 매집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매집이라는 것은 매수와 틀리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매수세가 늘어나는 부분. 매수세는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매집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소에 니플의 잔고가 바닥이에요.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거래소의 잔고거든요. 이 말인즉슨 매도할 물량도 이미 다 나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이렇게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지난번 매도했던 부분들 또 한번 이번에 하락 700원 이탈에서 매도했던 부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한번 후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후회를 남기게끔 매매를 하지 않도록 영상 여러 번 찍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번씩 끄집어 내려오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의 비중 확보 물량이다. 자, 비중을 돌린다는 건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죠. 이게 자전거래입니다. 누가?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겠지만 니플 코인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이 개인들의 자금을 계속 회수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여기 시점에서 또 한번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이 고래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SEC 건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고래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아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의 고래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중요한 부분은 니플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입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만들어내겠다. 또 IPO도 있고요. ETF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런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바로 CBDC입니다. 지금 리플은 IMF와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바로 CBDC죠.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1대1 비율로 달러와의 연동 관계를 갖고 하고 있다.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코인 시장에 자본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최근에 서클이라는 USDC 발행사 얘네가 투자했던 플랫폼 이용하는 플랫폼 이 세이도 그렇고 수익 코인도 그렇고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거.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두고 니플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업그레이드, 어떠한 영향이었을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에 해당되는 두 가지 업데이트를 따로따로 했는데 자, 두 업데이트가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용으로 설계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기간용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간 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최근에 니플을 이용해서 뭐 오일도 삽니다. 니플을 이용해서 화폐 단위를 바꿨습니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국제적으로 니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속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 있음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 당연히 큰 기대치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니플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국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커스터디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탁이에요. 해당되는 부분 니플을 맡겨두는 겁니다. 맡겨두고 은행처럼 이자를 받고 은행처럼 대출 서비스까지 가능한다. 그러면 뭡니까?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니플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한국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커스터디 사업의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또한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리스 민주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SEC의 의견, 미국 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현재 SEC가 계속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니플한테도 항소를 했는데 이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드렸던 커스터디 사업은 얼마입니까? 10조 달러에 전망하고 있는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니플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시간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니플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리플이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두 양대 산맥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죠.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당연히 달러가 굉장히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달러를 죽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코인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무게감이 들었습니다. 왜? 달러와 1대1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달러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높아졌다라는 거. 미국의 생각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보게 되면 어때요? 니플. 당연히 지금 시점에 한 달 간격으로 하방 압박을 주고 있지만 다시 반등력을 올라갈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돈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내 매입 단가는 1,500원 이상이에요. 2,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리플 코인에 대해서 훨씬 더 영상을 보고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요.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